예, 안녕하십니까. 자, 적천수나 자평진전이나 이 원령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이죠. 물론 이제 원령에서 무엇이 투출했는가를 가지고 격국을 잡았을 때 오늘도 사례명조 두 개가 있는데요. 똑같이 편관격이에요. 그런데도 용신은 거의 비슷한데도 하나는 대운이 잘 흘러줘서 좋고요. 대운이 잘못 흘러줘서 안 좋은 사주예요. 결국은 격국론이라는 것도 운이 안 좋으면요. 편관격이에요. 편관격이면 화살하는 거거든요. 둘 다. 제살도 있지만 화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살은 뭐예요? 편인으로 화살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살명제 두 개를 배드리면서 원령에 이제 제가 자평진전 써놓은 것도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원문이에요. 이건 바로 원문에서 근거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 명나라 때 나왔다는 거잖아요. 적천수 원문은. 그래서 원령은 곧 제강지부다. 이거 곡간부자죠. 집부자도 돼요. 비유하자면 집이다. 집이라는 거예요. 집인데 인원용사지신, 그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신, 적어도 두 개. 물론 하나가 되죠. 가불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목기운이죠. 그거는 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하에는 기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택지 정야, 그 집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격이 거기서 성립되는 거죠. 불가이 불복이하라. 자, 이거 불불 했으니까 이 복자는 점을 치려는 뜻도 있지만 헤아려라 라는 뜻도 있어요. 점 치는 게 곧 헤아리는 거니까요.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헤아려 봐라. 그래서 오늘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원문을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9가지 사례로 다 쭉 놨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자, 임시와해서 임시가 말하였다. 원령자란 무엇이냐? 명 중에서 가장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기와 상, 격국의 용신을 말한다. 기격도 있고 상격도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격국을 정해서 용신을 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원령자로서는요. 계속 제강사령한 것에 속하는 것이니 천간은 또 인조, 당겨서 그 도움을 받으면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뜻이죠. 비여해서 광하, 이 하자가요, 집 넓을 하자예요. 넓은 집에, 큰 집은 불이지상,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월지가 가장 강하니까 월지만큼은 옮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원용사자는 무엇인가? 차는 즉 월에서 차월, 차일, 이 월에서 이 일을 비교해서 사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월에서 이 일이 사령됐는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택중지향도, 집이 나아갈 길을 딱 정하는 것이니 불가이 불복야라. 해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지리원길에는 책 이름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6대관회라고 해서 서로 크게 모임을 갖는 우주의 방향,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키는 그 모임이 있는데 기운이 위주예요. 우리도 기운이라고 쓰잖아요. 기의 운이 위주요. 산천에는 이거는 이제 풍수로 나가는 거예요. 유진정, 진성정이 있다. 그 기세는 우선 먼저 되는데 소위 천기가 동한다.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동하면 이 인원응지, 인원이란 곧 어디에요? 그 월지에서 내장된 그 것에 응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곧 원령이잖아요. 지기가 또 거기서 딱 동한되는 것이죠. 지지를 내려서. 그러면 이 천기종지라, 그 천기가 그걸 따르게 됐다. 천간이 그것을 따르게 됐다. 유찰은지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인원용사란 무엇이죠? 비록 돕는다. 격을 돕고 용신을 보조하는 것이 수령, 가장 으뜸인데, 그러나 역시
천지가 서로 응하는 묘가 있다. 천지란 거 천간과 원령이에요. 그러 지 알아야만 된다. 지지에는 인원이 있고요. 필득 천간에 그 끌어당기는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천간이 쓰임이 있다. 예, 끌어써라 추출해 된 것을 필요 지지사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인원은 반드시 사령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능히 기람을 당기고 흉함을 눌러주는 것이다. 사령은 반드시 출현 나타나야 된다. 네, 사령한 신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여기 이 밑에 있어요. 마침내 격을 도와주고 용신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격 보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만약 인월에 무토, 자 여기다 쓸게요. 무토 일주라는 거죠. 그런데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4월에 경금이에요. 자, 경금이 또 4월에 태어났어요. 이런데 사령 출현, 이게 무자는요 제가 각주 처리했지만 사령이 출현했나만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령이 출현했다라고 해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 보니까 이 69번 각주를 처리해 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치지불론이라고 해서 놔두고 논하지 말아라 라는 것 때문에 이거 묻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적천수 징의를 찾아보니까 징의에는 인월지 무토 4월지 경금 무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령 출현이에요. 그래서 가치불론 놔두고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령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징의에서 천매에서 잘못된 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서 말이 안 되면 징의를 찾아오면 징의에서 똑바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무자가 있더라 이게 징의에는요. 사령한 거,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든지 경금이 4월에 태어났으면 그럼 이거 격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원신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럼 뭐예요? 평강격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4월이니까 병화가 저거니까 이것도 평강격이라 이거죠. 평강격으로 잡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국론의 무용지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놔두고 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출된 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투출되지 않았으면 그냥 놔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논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거예요. 만약 비교해서 다시 인월생인데 만약 인월생인데 무토가 사령했어요. 무토가 사령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저거예요. 금세 무토 일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토가 투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격도 안 돼요. 그러면요. 비겁격이 없으니까요. 무토가 사령하면서 간목에는 아직도 미급시. 이게 인월 속에는 무병경해서 있고요. 간목이 있죠. 무병갑이 있었어요. 7716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토가 사령을 하고 아직 간목까지 오려면 이게 뭐예요? 보름이 지나야 돼요. 보름이 안 지났다는 거예요. 무토가 사령하면, 무토가 사령했으면 입춘후 7일 전까지, 7일까지는 무토가 사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투출할 때가 아직 이르러요. 그러면 미토는 비록 사령을 했다 치더라도 천간으로다 불토, 화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 화나 토가 있었으면 화가 오히려 격을 잡죠. 인수격으로. 그런데 오히려 수목이 오히려 투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목은 어떻게 그래도 관계없지만 이 수는 없으니까 수를 못 잡아요. 목이 투출했다면 그래도 편각격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지세문왕, 지지가 쇠하고 천간이 왕해지는 것이다. 천간이 불투 수목을 하고 화토가 되면 문이 왕하고 지세가 약해지는 것이니 모두 길과 흉이 찬반, 반반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만약 병화가 사령해서 사주가 무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목은 득화,
차가운 나무는 화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번화할 것이니 서로가 화를 얻어서 목이 생존하는 것이다. 위 문지양왕이다. 복력이 비상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또 무토가 사령했는데 목이 투간했어요. 지장이 수예요. 그럴 땐 문지가 동시에 쇠했어요. 예, 그래서 화가 생하는 게 불측,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머지 월도 의차, 이것에 의존해서 논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원령은 잡아놓고라도 무슨 신이 됐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같은 편관격이에요. 왜? 이렇게 보면 이 노래 무토일주죠? 예, 그런데 간목이 투출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뭐예요? 여기 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이 은근히 강해요. 예, 지지로 봐도 이 진토, 술토가 있더라도 이 진토 속에 또 을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목이 강해요. 그래서 목재 금토용조인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금은 없고요. 설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금이 없어서 좋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신금 하나는 못 쓰죠. 네, 그래서 못 쓰고 해서 이 사주는 쭉 설명을 하시면서 화살생신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좋은 사주죠. 네, 화살생신하는 사주예요. 자, 무인 일원이죠. 네, 무토가 자 1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입춘 후 15일이 의해요. 그럼 15일 후면 뭐예요? 간목이 투출하고 간목이 사령을 한 건 확실해요. 이 간목이 없더라도 그냥 편관격으로 잡아도 된다는 소리죠. 당정 간목 사령했으니 지지가 양인 또 양인이 돼서요. 두 개의 인이 있죠. 그래서 김극 진술지토한다. 이렇게 토를 극하고 있죠. 천간 간목은 또 제하고 있다. 일간의 무토를 제하고 있다는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병화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라고 할까요? 사호 마치 사리왕에서 신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반가운 것은 금이 없는 것이다. 예, 금이 없는 것이에요. 즉 일원의 기운이 설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갱묘 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수가 없다는 게 참 이게 좋은 사주가 된 거예요. 화가 인성이 안 꺼지는 거예요. 예, 즉 병화지 인수가 불괴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 이게 부러울 선자입니다. 우선 참신투병, 병화가 딱 붙어서 투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살생신하고 있죠. 유 갑방서부터 현 청수라고 해서 이건 늘어뜨린다. 푸른 인근을 늘어뜨린다는데 아마 이렇게 늘어뜨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든지요. 종 부윤서부터 해서 제 밟았다 당황. 그래서 황당. 그래서 뭐 높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지사예요. 태수고 고을원의 관할 고을원이죠. 그래서 명리 쌍수라라고 했어요. 네, 이 사주는 참 뭐가 살려준 거예요? 칠살격에 화살하는 거예요. 인수가 있어서. 근데 아래 사주는 또 안 좋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따 봐드릴게요. 자, 지지에 인목제 말씀이에요. 인목이 양진술토를 바짝부터 극을 한다는 것과 천간의 간목이 또 일간 무토를 제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천간의 간목은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병화를 생하는 것을 먼저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또 지지의 인목 속에 병화와 무토가 함께 안장되어 있어 진술토를 극하지 못한다. 공연히 관생인 인생하여 용신격으로 관인상생격이 좋은 사주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운이 동남방으로 흐르니 황당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봅시다. 지수오행으로 검증해도 목이 5.7이에요. 그래서 그 목오행에서 종주오행인 목체 금토용조이나 금토오행은 불영해요. 용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종주오행인 수목화를 써서 뭐로 쓴다? 목화를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편관격이죠. 확실하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영웅호골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명조의 임절초 중화영신론은 편인을 용신으로 하였다. 또한 이 벽국론에서도 편인이 상신이 된다. 때문에 심여천문 말하기를 칠살격에 인성이 있어 상신으로 쓰면 인성은 능히 살성을 보호한다. 그러나 원래 마땅치는 않지만 살인유정하여 바로 기격이 된다. 마땅치는 않지만 마치
하참정의 명이다. 이게 이제 칠살격에서 하참정의 명이에요. 예, 그래서 예, 살인 유정한다라고 하여 중화론의 용신과 격국론의 상신이 일치하는 명제다. 이와 같은 결과로 격국론과 중화론의 용상신이 같으면 혼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주 높습니다. 논치음론에서도 편관격에 인수를 쓰면 재성운으로 흐르는 것은 불리하고 상관운은 아름답다. 인수와 일주가 왕하면 복을 누리는 처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됐죠. 여기서 재성운을 흐르면 불리하다는 것은 상실을 극하는 운이기 때문이다. 제극인 인성을 극하기 때문이에요. 예. 몇 번이죠? 예. 98번인가 그래요. 네, 98번이네요. 네, 좋죠, 사주. 네. 임계수는 안 좋습니다. 저 병화를 끕니다. 네. 신대운은 안 좋고요. 네. 각자는 넘어가네요. 지금 기토대운에 있고요. 네. 지지가 사오미 운으로 흐르니까 괜찮죠. 이 운은 안 좋습니다. 네. 자, 비슷한 사주인데도요. 참, 참 편관격이에요. 참. 자, 이 사주인데요. 이건 특수격으로 나와요. 미달목체예요. 그래서 목화희용을 하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대운도 똑같이 흐르는데, 대운이 같이 흐르나요? 그렇죠. 이 노래 갈먹으니까 똑같이 흐르는데도 일사무성해요. 이루지를 못했어요. 경신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 목이 채 같으면 되는데 목이 미달이에요. 그리고 종주어행이 미달되면 그 종주어행을 중심에 두고서 또 역시 수목화로 흐르게 돼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참 이 경신씨가 태어난 게 문제예요. 예. 자, 무진이론이에요. 예, 무진이론이에요. 그래서 생후 입춘후 6일이에요. 요거 입춘후 6일이란 곧 뭐예요? 무토가 사령했다는 거예요. 예, 무토가 사령했어요. 바로 무토 사령이다. 월투로서 병화가 투출해서 생화유정하다. 일지좌진, 진토를 깔고 있어서 통근어 신왕, 일주가 왕하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득, 식신재산, 참 여기 식신을 해서 이 살을 제약했다는 뜻인데 이 병화를 넘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지, 저 비지란 저 앞에 거예요. 그 대명사니까요. 스무전조, 앞에 사주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굳이 알지 못함이라. 눈모 간토, 어린 목이 차가운 토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개 모두 화를 반기는데 오히려 살기가 이미 화했다. 살기를 화했다는 뜻이에요. 목생활을 해서 불이 제재, 다시 제함을 받으면 안 된다. 눌러주는 것을요. 그래서 소령자 신씨가 부단 일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아까는 뭐였어요? 저 진토였었죠. 여기 인목이고요. 진토고, 그렇죠. 술토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또한 병화가 임절했다라는데 병화가 어디에 임절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신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치, 이런 결과 서양불수, 글공부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생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는 것이 불령, 편안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세, 50평생을 형상불면, 형상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우는 똑같이 흘러요. 그래도 참 이게 글자 이거 하나가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칠살격이에요. 화살도 해요. 참 그래서 사주 참 잘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참으로 묘하게 생겼다. 위의 명조는 갑술병인 무인병진으로 이 명조와 태어난 연월이 같다. 대운도 같이 흐른다. 역시 용의신도 같다. 근데 앞에 이 명조는 황당까지 했는데 이 명조는 서양 난수하고 일생 기도 불령했다. 반세 형상 불면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태어난 시간 때문인 듯하다. 그럴 거예요. 위의 명조는
병진시로 목화대운이 들어오면 화생, 화생을 하는데 이 명제는 경신시로 목화운이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사주는 대운만 볼 것이 아니라 짜여진 구조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특수격으로 변해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목이 4.0이에요. 가장 큰 것이 화가 3.4예요. 목화가 강화되는 거예요. 목화가 강해요. 그럼 목과 화를 합쳐서 보면은 사실은 이 토금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특수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오행이 4.0으로 미달 종조행으로 이 종조행을 중심으로 수목화를 오행중 목화가 용의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국 나오는 앞에 명제가 똑같아서 화살이 돼도 좋은데 저 경신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뭐 대운약 같을 거 아닙니까? 99번이요. 앞에는 여기까지 다 팔았었는데 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참 프로그램에서 참 이 미터도 안 좋다고 하고요. 참 아까 면적 미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기토 오래 들어왔는데도 이게 전부 다 파라네요. 아까는 이 경신금 같은 경우는 하였었는데 화용신으로 잡아서 그럴 거예요. 목화 채용해서 화용신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좋지 않네요. 이 참 프로그램이 잘 읽어대죠. 잘 읽어요. 그러면 아까 사주보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월령이 끝나고 생시인데 생시는 사례 명조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시도 쭉 읽고 지나갈 겁니다. 오늘 강의 월령장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적천수에서도 월령도 보고 생시도 보고 격국도 논하고요. 다 논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